고양이, 고양이, 꽃보다 고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글방에 글 읽어주는 집사 정민입니다. 피카레스크 소설 광화문 19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료를 늦게 지급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꼭 회사가 어려워져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말입니다. 기회를 잡아 사람의 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들이 있네요. 피카레스크 소설 광화문 19번째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후 늦게부터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습하고 찬 기운이 느껴지더니 눈이 오고 있다. 나는 창밖으로 눈이 날리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와, 눈 온다. 마당으로 나와. 미령의 문자를 받고 회사 앞마당으로 나가보니 더욱 커진 눈이 그야말로 펄펄 내리고 있었다. 눈은 순식간에 쌓여 마당이 온통 흰색이었다. 미령과 내가 눈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영선과 정 선생님이 빗자루를 들고 오시는 것이다. 정 선생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봐가면서 하세요. 미끄러지시면 지난번 김 선생님 일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그러면요. 잘 알고 있다고요. 실내 입구에서 신발에 묻은 눈을 탁탁 털고 들어와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차가워진 손을 녹이고 있었다. 눈이 와서 그런가 실내가 어수선했다. 직원들이 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났다. 기분 좋아서 들뜬 목소리가 아니라 다급함에 가까웠다. 고대리님, 무슨 소식 못 들으셨어요? 소식이라니?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네요. 구조조정이라니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에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 부장이 나를 불렀다. 고대리, 또 지난번 부사장실에서 참 무슨 일입니까? 회사 자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직원들 급료 몇 %씩 삭감하자는 회의 기억나? 너 그때 직원들 급료 삭감하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아직 매출이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직원들 피해주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월급만 바라보는 직원들에게 삭감을 하느니 임원이 한 명 안 나오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고. 네, 그거 맞는 말 아닙니까? 회사에 돈이 없는 것이 매출에 타격을 입어서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데 섣불리 직원들 월급부터 삭감하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우, 이 회사 어쩐지 뻔히 알면서 지금 대리 2명 줄이라고 하네. 사실 명단 나왔어. 송미령이하고 정화동 대리. 송 대리 일 잘하잖아요. 이 정 대리는 계속 불이익을 주더니 무슨 그런 일이. 아, 어떡하냐. 일단 일하고 내가 추이 좀 볼게. 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내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리님, 저희 어떡해요? 정말 급료 삭감한대요? 어디서 어떻게들 소문을 들었는지 누구의 입으로부터 전해진 것인지 모두들 옆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잘 알고 있었다. 퇴근을 하려는데 궁선엽 사원과 마주쳤다. 고생 많으시네요, 고 대리님.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퇴근하고. 평소 잘 웃지 않던 나는 궁선엽을 보면서 겸연쩍게 웃었다. 고 대리님 모르시는 건가?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주위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 무슨 뜻인가? 아니요. 정색을 하시니 또 말을 하기가 험나네. 혹시나 해서. 혹시나 모르시면서 해맑게 웃나 해서. 전 이만. 궁선엽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다. 출근을 하자 우 부장을 비롯해서 모두들 대표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양일수는 거들먹거리면서 박영민 사원의 뒤통수를 가볍게 툭 치고 지나갔다. 잠시 후 나는 우 부장과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송 대리, 정 대리는 놔두세요. 걔네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부사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부탁합니다.
그럼 모두들 편해질 겁니다. 너 설마? 우 부장은 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촉박한 시간에 쫓겨보다니 학부 때 땡시 이후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묘한 성취감이랄까? 쫓겨나는 마당에 하하 자정이 넘어서 퇴근을 하게 되었다. 내일을 위해서. 아침 출근길. 이순신 장군이 나를 보고 웃었다. 아니 비웃은 건지도 모를 일이다. 출근을 하자마자 쓰나미처럼 직원들이 밀어닥쳤다. 아, 대리님 이게 무슨... 그 틈을 뚫고 양일수 차장이 내게로 왔다. 야, 당장 나가. 네가 그때 그 지랄을 했으니까 지금은 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양일수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개가 짖는 건지 여러 가지 의상어가 내 귀를 맴돌았다. 한참을 맴돌다 멎는 것을 보니 끝난 것 같았다. 김현필이 이랬구나. 나도 현필처럼 복사용지 박스에 대충 물품을 담았다. 나는 잘 치우질 못한다. 그래서 많은 물품을 쓰지 않는다. 오늘은 이런 것이 도움이 되네.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부사장실로 갔다. 그곳에서 박용민 사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뜻밖이었다. 네, 부사장님 그랬다니까요. 고대리가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박용민은 부사장에게 나에 관한 무엇인가 고자질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내가 부사장실로 들어가자 박용민은 놀래서 쓰레기통을 걷어차면서 부사장실을 나갔다. 그는 내가 가장 잘해줬던 직원이었다. 때론 커피도 가져다 주고 영민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주위 사람들 모르게 도와주기도 하면서 전우의 정도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말았다. 박스를 들고 나오려는데 미령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건 아니지. 갈 때가 되라도 이건 아니야. 여기 무슨 전통이니? 이 가족처럼 근무했던 직원인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 무슨 외출하듯 가버리는 거. 배자 정리라고 했어. 잘 있어. 이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는 거니까 우리 인연을 한번 시험해볼까?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미령을 억지로 떼어놓고 형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는 영성과 정 선생님께 짐을 맡기고 거리로 나왔다. 누군가 회사로 와서 나의 짐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한낮의 광화문 거리. 며칠 전 내린 눈이 그늘진 곳에서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늘은 그런대로 파랗고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